녹록지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퀴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 쇼 시골쥐 퀴어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아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으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제 토크를 위해서 모신 특별 게스트 알리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리님을 게스트로 모신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주제 공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알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가 2화인가 3화인가 그죠? 네. 그 퀴어들의 성장기 얘기할 때 저희의 첫 게스트로 모셨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시즌 1의 마지막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때가 1년 전이죠. 아, 그러네요. 작년 초에 시작을 네. 하셨으니까 1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저는 뭐 작년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할 순 없고 네, 시골집 퀴어지와 함께 재밌는 한 해 보냈습니다. 제가 풍문으로 듣기에는 알리님이 그다지 본인이 출연한 이후에도 저희 방송을 듣지 않으셨다고, 장기간 듣지 않으셨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좀 들어주시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 연유가 네. 무엇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그 집을 양산에 살다가 연산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양산에서 출근을 할 때는 지하철 타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는데,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출근길에 앉을 수가 없고 이렇게 가만히 손을 모으고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시간에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오디오 콘텐츠들 중에 또 저희 방송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늦게라도. 그러니까요. 3화부터 사실 알리님의 목소리가 광고로 아, 맞아. 네, 꾸준히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도 알리님의 목소리가 이번 화에도 나올 거예요. 네,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과 방송 되어버린.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 팸사랑 세레나데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치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사자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팬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요. 네, 그래서 저희의 발언 중에서 이거는 팸 당사자로서 조금 정정한다. 혹은 팸 당사자의 입장은 이러하다. 아, 오늘 이렇게. 팬 경찰로 모셨네요. 네, 약간. 대변인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저는 팸 당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 뭐죠? 중에서 제일 무성향이신가요? 팸에 가깝다 정도로. 아, 이 네. 스펙트럼 안에서 네, 그래도 네. 팸에 가까운 인물이 아닌가. 네, 이 3명 중에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이런저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 잘 단속해 주시고 오늘 방송이 안전하게 송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은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일단 4일 동안 장애인 활동 지원사 전문가정 교육을 들었습니다. 네, 9시부터 6시까지 앉아서 고등학생처럼 교육을 들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50명 정도 교육생들이 있는데 오, 많다. 근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젊은 것 같더라고요. 아, 보통 그럼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거의 한 5, 60대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얼굴 나이로 봤을 때 저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꺼려하는 직업이 아닐까? 젊은 사람들이?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교육을 신청을 했을 때는 좀 시간을 제가 그냥 자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호기롭게 신청을 했는데 막상 교육을 다 듣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실습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 실습 나가세요, 그러면?
당장 이틀 뒤 어? 첫 번째 실습을 지금 녹음일 기준 이틀 뒤? 네. 와, 어디로 그러면 나가시는 거예요? 거기 그 제가 교육을 들었던 곳에서 실습도 진행을 하거든요. 2번 하고 바로 현장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주변에서도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뭐 조언들을 해주시는데 뭐 그 조언을 제가 싹 잘 듣고 일을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알아서 잘 하겠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서 네, 뭐 그렇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홍례당 캐세라 MT 아, 그렇죠. 네, 지하다님과 알리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지금 30 먹고 MT를 가려니까 이틀 동안 힘들더라고.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 날 싹 사라졌고 심지어 그 줌으로 하는 글방을 신청을 했는데 언제 글방 출석하기로 하셨어요? 그 MT 간 날에? 아니요, 일요일 저녁 시간을 신청을 해놓고 MT 다음 날. 네. 그날 하루 종일 잤거든요. 그래서 기절해 버렸다. 완전 까먹고 네, 첫 번째 글방을 못 갔습니다. 첫 시간부터 싹 빠지게 되었다. 네. 사유 MT. 네, 그러고 홍칼리님의 2월 운세를 봤죠. 네. 네, 돼지띠들은 2월 푹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네, 다음 달 싹 잘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디 잘 쉬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 항상 지연님 쉬겠다, 이제 뭐 마음 놓고 아프겠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간 진짜로 쉬거나 마음 놓고 뭐 이렇게 푹 기절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항상 뭔가를 하시고 뭔가 안 하고 있으면 근질근질해야 하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가지고 이번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지하다님은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 근황도 결국 홍해당 MT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뭐 방금 30살에 MT를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더 많지 않습니까? 진짜 35살 먹고 MT를 그것도 송정으로 갔다 오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약간 추억 돋고 재밌더라고요. 그 송정은 뭐 다른 지역 분들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정말 MT의 대명사 같은 곳이거든요. 대부분 한 3, 4월쯤 되면 송정 민박집, 펜션집이 전부 다 대학생 MT로 꽉꽉 들어차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진짜 한 10수명과 함께 술 마시면서 게임하면서 이렇게 1박 2일 보내고 오니까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회춘하는 기분이었고 좋았습니다. 네.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 가서 그런지 다들 정리도 착착착 잘 하고 알아서. 네. 나 무슨 군대인 줄 알았잖아. 아니 그러니까 뭔가 뭐 일부러 새내기들 가면 헛내기들 따라가잖아요. 그 뒤치다거리 해주려고. 근데 뭐 알아서 중간중간 싹싹 다 치워버리니까 맞아. 뭐 다음날 아침에도 딱히 막 엄청나게 할 일이 없었고 그리고 다들 일찍 자더라고요. 1시 되기 전에 불 끄고 자더라고. 그 모리님이 사전에 우리의 취침 시간 1시고 1시엔 모두 다 숙면을 취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네, 진짜 무섭게 얘기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약간 아쉬워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반발했죠. 사전 사람들이. 단톡방에 올라왔었는데 그 웬걸 1시도 되기 전에 뭐 반수 이상은 나가 떨어져가지고 아니 모리님이 이제 뭐 불 끕니다, 잘 겁니다, 뭐 정리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 맞아. 근데 알아서 그냥 이미 알아서 다 사망하셨더라고요. 다 자고. 네. 그래서 어른의 MT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러니까. 것을 네. 나는 느끼고 왔습니다. 샤워하고 와서 더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모리님 몰래. 근데 샤워하고 나오니까 불 끄고 다들 자고 있어가지고. 심지어 소등 상태였어? 그래서 자야 되나 이러면서 그냥 집에서 새벽까지 폰 게임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똑같이 있었어요. MT 가서도. 단지 술을 좀 많이 먹는 네, 날이었을 뿐. 맞아. 굉장히 구성도 모리님이 게임을 여러 가지 준비해 오셔가지고 진행을 정말 청산유수 같이 하시는데 싹 홀려가지고 전력으로 임해버렸지 뭐예요. 완전 런닝맨이었죠. 완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MT 이전에도 제가 이상하게 술자리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지금 사실 연초라고 할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술자리가 계속 참여해야 될 술자리가 있어서 계속 맨날 술을 먹다 보니까 지금 약간 만성적인 숙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MT 날 아침에 이제 남은 와인을 먹는 걸 끝으로 네 제가 지금 현재 디톡스 중이고 알코올을 잠시 좀 네 쉬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와인 드셨어요? 그날 아침에 이게 우리 왜 쓰레기 정리하잖아요. 네. 했는데 와인이 이만큼 남아 있는겨. 아 레드 와인 그거 그거 들고 가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들고 가기에는 좀 적은 양이었고. 배에 넣어 가셨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드셨어요? 싹 입에 안에 넣어버렸죠. 대박이다. 우리 그때 라면이랑 죽 먹고 있었는데. 그거 먹고 이제 입가심으로 싹. 아이고. 네, 그 레드 와인을 마지막을 이제 딱 조지고 멋있다. 병을 딱 버리고 네 갔죠. 대단하다. 네. 멋있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저는 이제 제주도에 올레길 걸으러 갈 예정인데 바로 내일인가요? 내일 오후 비행기로 네. 갑니다.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아서 아마 이 녹음 끝나고 편집하면서 짐 싸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도록 할게요. 아이고. 잘 다녀오세요. 조금 더 힘차게 환송해 줄래? 아무튼 네. 언제 저희는, 와? 돌아오는 일정을 사실 날짜로서 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따가 일단 제 현재로서의 목표는 그 27개 있는 그 코스를 다 걷고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것이 제 계획인데 한 2주에서 3주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중간에 뭐 시들해지거나 마음이 시들해지거나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면은 돌아오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쉬고 계십시오. 그 전에 안 오면은 잡으러 가야겠다. 제주도로? 그런 일 없도록 네 제때 맞춰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게스트도 오셨으니까 바로 주제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사연을 여러 가지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의 일단 주제는 예고했던 대로 팸사랑 세레나데라는 팸 특집 방송입니다. 그래서 지금 팸 당사자라고 우리가 이제 소개하는 알리님이 오셨는데 네 일단은 그럼 우리 들어온 사연들을 좀 소개를 하고 이 사연의 경향성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연을 주세요라고 올린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오늘 오전까지 사연이 진짜 완전 가뭄이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저희 그 시퀴지 인스타 스토리랑 지은님 인스타 스토리 등등을 통해 가지고 사연을 좀 더 주십사 구걸했더니 다행히 방송할 만큼의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익명님이 보내주셨고요. 네, 키 168 팸입니다. 절대로 키작 부치를 싫어하지 않아요. 전 부치가 좋아요. 느낌표가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다만 본인이 키가 작다는 것에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죠. 뭔가 할 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점점점 하고 그냥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네, 깔창, 키높이 운동화, 뭐 기타 등등 다 괜찮아요. 다만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건 저보고 힐 신지 말라고 하는 그 뭔지 아시죠? 우리에게 해석을 요청하셨는데. 네. 네, 힐은 내 각선미를 살려주는 도구일 뿐이고 내가 좋아서 신는 거란 말이야. 유유. 키작 부치들이여.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당신의 키가 아니에요. 키가 크던 작던 팸은 공주입니다. 당신만의 공주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 부디 키보다 매너 플리즈. 상당히 아련하게 네 적어주셨네요. 네. 아 혹시 그 상대 부치분이 뭐 깔창이나 그 힐을 신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나 봐요. 그런가 보네요. 네. 그런 키작 부치가 꽤 있지 않나요? 근데 마음속으로 조금 꼬름할 수 있는 그걸 직접 말한다고? 그러게. 혹시 키 큰 팬분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오. 뭐 이거 직접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몰랐어. 네. 저보다 키 큰 사람 만나본 적 있고 네. 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네 어. 그다지 네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근데 일단 아무튼 그 키 큰 부치이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은 알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팸에게 네가 키 큰 것이 흠이다. 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힐을 신지 마라. 그 팸이 힐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나아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효님은 좀 어떠세요? 우리 둘 다 약간 키작 부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음. 키작 부치들이요.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음. 당신의 키가 아니에요. 여기에 묶인 게 네. 조금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 이게 우리를 호명하는 것 같아서 네. 키작 부치들이어에 네. 우리가 싹 속한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키작 부치인데 자신감이 없는 키작 부치는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게 조금 불쾌하고. 아, 그 네. 중요한 걸 갖춘 부친 거지 그러면. 그렇죠. 네. 네. 여기에 약간 버튼 눌리는 게 우리가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알리님은 어떠세요? 힐 신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힐을 전혀 신지 않고 집에도 한 켤레가 비상용으로 하나 있는. 비상용? 네. 약간 경조사용. 뭐 필요한 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 뭐 그런 것 때문에 있는데 1년에 정말 한 번 신을까 말까 하고. 아, 힐이 있어요? 힐이 또 사실 힐도 아니에요. 그 한 5cm 정도 되는 부츠라서 뭐 힐이라고 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팸 당사자로 불려온 것이 지금 조금 찔리는. 여기서도 네. 흔들린다. 네,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네. 조금 질문을 바꿔서 본인보다 키 작은 부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보다 키 작은 부치 네.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보다 키가 작은 부치를 만난 적은 없고 근데 그거 사람으로도 안 봤나요? 아니 그거 자체가 좀 힘들 것 같은 게 제가 키가 작은 편이어서 여성들 중에서도 키가 작은 편이어서 저보다 키가 더 작은 여성은 그냥 확률적으로 만나기가 좀 어려웠고 근데 사실 그 스펙트럼에 내가 있는데 내가 이 부치의 비중을 더 늘리지 못하는 거에는 내 키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본인이 부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약간 키에 묶여 있는. 네. 내가 키가 저는 5cm만 컸어도 부치 될 수 있었는데 이거 약간 그거잖아. 거예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몇 cm만 낮았다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 뭐 그런 말 같은데. 네. 정체성을 지금, 바꿨을 텐데. 네, 똑같은 성격에 똑같은 어떤 성향으로 키가 뭐 훨씬 더 컸다면 저의 이 스펙트럼에서 부치 이게 더 넓지 않았을까.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게. 저는 여기에 이 말하시는 그 상대방의 마음이 좀 더 이해가 가는 편입니다. 약간 제가 부치로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러면 초대한... 차차 얘기를 해보면서 네, 좀 더 알리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보는 걸로 하죠. 근데 왜 한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키 작은 사람을 부치라고 할 수 있느냐. 약간 약간 다조적으로 놀림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키가 작든 크든 부치는 부치고 마찬가지로 키가 작든 크든 팸은 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 조건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근데 이렇게 약간 키 작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진 부치는 별로일 것 같다. 아무래도. 그렇죠. 이렇게 버튼 눌리듯이 반응해서는 안 되죠. 그 헤테로 여성들이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 이유도 딱 여기에 맞닿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열등감을 자꾸 이렇게 수동적으로 내뿜는 게 너무 꼴보기 싫다. 그런 이유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아서 약간 그런 맥락 아닐까. 네. 일단은 그 팸한테 뭐 힐을 신어라 신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태도에서 부치 탈락이죠. 맞아. 네. 그래서 이분은 키작 부치가 아니라 키작. 그냥 부치가 아니고 그냥 키작. 네, 부치 탈락이라서. 키작 레즈에 불과하다 그냥.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싹 그렇게 자격을 박탈하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박탈. 네. 뭐 아무튼 뭐 키보다 매너를 갖춰라 부치더라. 네. 근데 사실 이 사연도 엄밀히 따지면 팸 사랑 세레나데보다는 키작 부치 사랑 세레나데. 그래 지금 키작 부치에게 위로를 기파는 어떤 사연이 아닌지. 그러네요. 그죠. 네. 아무튼 뭐 세간의 어떤 편견과는 다르게 키 큰 팸이 키작 부치를 그렇게 뭐 다 싫어하는 건 아니다. 네, 그런 교훈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세상의 키작 부치들이. 네. 그렇죠. 그러면 다음 사연. 이거는 제가 읽어볼까요? 네. 부치사랑 팸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전 제가 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저를 무성향이나 안 나눠요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안 나눠요라는 네 글자네. 이게 어떤 카테고리 이름인지 몰랐네. 안 나눠요. 네, 치마도 입고 장신구도 하는데 부티튜드처럼 팸튜드를 더 갖춰야 하는 걸까요? 유유. 어중간한 머리 길이 팸은 팸이 아닌가요? 이상적인 팸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유유. 아,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 굉장히 울면서 지금 남겨주셨는데 저 이분도 약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요? 어떻게요? 이분이 난처할 때는 예상하건데 사실 본인도 그렇게 상관없을 거예요. 팸이고 부치이고는. 근데 부치에게 본인을 팔고 싶은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때는 본인을 팸으로 사실 봐줘야 자기가 팔릴 수 있는데 그때 약간 곤란하지 않을까. 상대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저 부치가 나를 무성향이나 안 나눠요로 보면 곤란하다. 그쵸. 왜냐면 그렇게 하면 난 대상화가 되지 못하니까 연애 상대로서. 이게 근데 굉장히 아픔인 게 요새 부치팸 안 나눠요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네 그것이 네.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치팸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을 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시대에 역행하시는 분이네. 나를 무성향으로 패싱이 돼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아픔이 절절할지 저는 감히 맞아요. 상상도 못하겠다. 이 머리 길이까지 지금 검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상적인 아마 팸의 요건. 단발이실 것 같은데 아니면 중단발이거나. 혹시 알리님이신가요? 이거 남기신 분? 네. 그리고 부치튜드처럼 팸튜드를 더 갖춰야 하는 걸까요? 팸튜드란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외견상으로 나의 팸성을 드러나지 못하니까 어떤 태도로서 팸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팸으로서의 태도란 대체 무엇인가? 이거 아니 근데 그 이제 사연을 다 읽고 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냥 다 읽을까요? 팸튜드에 대해서도 제가 하실 말이 있으신가요? 네네. 오늘 잘 초대했네요. 팸인지 부치인지 모르겠지만 알리님을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얘기해 주실 수 없나요? 사실 뭐 팸튜드에 국한해서 할 얘기라기보다는요. 이게 제 생각에는 부치부터 얘기하면요. 부치는 어떤 여성성의 균열을 내는 존재로서 우리가 뭐 조롱을 하기도 하고 엄청 잘 쓰잖아요. 활용을 잘 할 수가 있는데 팸은 사실 여성의 사회적 여성성에 가까워서 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여성 혐오가 될 가능성, 여성 혐오가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왜요? 얘기할 때 자꾸 검열을 하게 되거나 좀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팸의 그럴 것 같아. 바운더리를 약간 형성하고 그 안에 가둬버려서 좀 약간 그렇게 여성 혐오적으로 된다는 얘기신가요? 그 가두는 바운더리가 사실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성 여성 혐오할 때 쓰는 언어들과 많이 그러네. 겹쳐져 있어서 그런가? 좀 조심스러워지는 오늘 잘못하면 우리 이거 여성 혐오 방송된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 사연을 쓰려다가 주저했거든요. 네. 그 팸 사실 팸을 뭐 우리가 부치처럼 놀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여성 혐오할 때 놀리는 거랑 비슷하게 보여질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부치들은 놀림 당해도 지들이 놀림 당하는 줄도 모르고 팬들이 역시 우리를 사랑하는군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부치가 팸에 대해서 이 많고 저 많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저 새끼 여성 혐오자. 그치. 한남 되는 거지. 요새 여자들은 말이야. 여자를 지금 평가하고 그렇지.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부치는 뭐 이야기하는 순간 이미 사회적 여성성에 반하는 여성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로 좀 페미니즘적인 의미가 있는데 팸에 대해 설명을 하려다 보면 또 사회적 여성성을 수행하는 여성으로 그릴 확률이 높지 않나요? 근데 어느 정도 어쨌든 그렇죠. 네. 일반 여성과 부치를 사랑하는 여성 혹은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의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여성을 소비하는 여성. 그게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길 바랬는데 아무도 모르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성을 소비하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부치를 소비하는 팸 이야기를 해달라는 건가요? 그쵸 그쵸. 뭐 오늘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겠죠. 네. 네, 지금 굉장히 백분 토론처럼 돼버렸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이상적인 팸의 요건 팸튜드에 네. 대해 얘기를 하다가 그쵸.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여혐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성성 거기에 갖게 하는 게 이상적인 팸이 아닐까? 네. 사회 뭐라고요? 사회적인 여성성.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자하다, 여자력 높다라고 어. 얘기할 때 그 여성성. 그쵸. 뭐 예를 들면 립은 레드로 바르고 그 머리에는 컬을 넣고 치마를 즐겨 입으시고 요리를 잘 하고 집안일을 잘 하는 이상적인 팸. 모르겠어. 그게 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번뜩 떠오른 이미지는 그러하시다. 네. 그리고 제가 팸을 많이 보는 곳은 클럽. 그럼 사실 또 놀기도 잘 놀아야 된다는 그쵸. 거죠. 네. 이렇게 또 팸에게 역할이 과중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집에서는 요조숙녀, 밖에서는 이제 또 그쵸. 슈퍼스타여야 되는. 그쵸. 근데 사실 부치를 그러면 우리 설명해도 아마 똑같이 설명할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상적인 부치의 요건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러면은 이 바로 다음 사연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거 이어지네요. 그러면 이어서 이분 사연 알리님이 소개해 네. 주십시오. 파랑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전 사실 팸과 부치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바들은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여바가 뭐야? 여자 오타 아닐까요? 난 여자바인 비음 줄 옆에 저도 지읒 뭐 여자 있으니까. 바라기인가? 여자 바라기. 용어가 여자 있는지 바이. 여바라고 써주셨는데 아마 여자의 오타가 아.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명확하게 넌 부치는 아니라는 친구의 말에 어리둥절했어요. 제 머리가 길어서 그런 건지 팸스러운 성격이 따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머리는 길지만 후드티와 맨투맨, 청바지를 사랑해요. 성향은 세 글자이고요. 부치와 팸, 대체 뭘로 나누는 거죠? 이거 알리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일단 이 파랑님께서 쓰신 글에 제가 모순을 하나 발견했는데 네.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뭐죠? 일단 성향이 세 글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앞에 명확하게 넌 부치는 아니라는 친구의 말에 어리둥절했어요. 왜 어리둥절하셨을까요? 부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부치로서도 나는 패싱되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닐까? 부치성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팸과 부치의 기준 이게 사실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게 이 선을 나누는 딱 어떤 기준점이 있는 것 같진 않고 스펙트럼으로 상대적으로 팸이냐 부치냐가 정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 비교항에 어떤 존재가 있느냐 그게 내가 부치냐 팸이냐를 말해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저는 그 스펙트럼에 대한 저의 어떤 이미지가 있거든요. 저에 대한 편견은 뭐냐면 팸은 빡세게 꾸미는 여성 그리고 부치는 이제 빡세게 남성성을 꾸미는 여성 이런 느낌이고 무성향은 제 기준에 약간 수더분한 여성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꾸밈 노동의 스펙트럼이구나. 이거 굉장히 잘못된 기준인 거죠. 아니, 뭐 각자의 기준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정의를 하신다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건데, 그래서 뭐 이제 보통 이제 서로를 소개하거나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팸이다 부치다를 얘기할 때 약간 대중적으로 이렇게 갖다 대는 건 그런 상대성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수더분한데 약간 꾸민 것 같은 그런 사람은 그럼 뭐예요? 아니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부치 그 자격을 늘 간당간당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수더분한 사람들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부치 빡세게 하려면은
다운 펌도 하고 그치. 펌도 그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한- 네. 상당한 고민 노동이 맞아요. 요구되거든요. 그냥 귀만 팠다고 붓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블루클럽 간다 붙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저도 굉장히 간당간당한 면이 있고 그래서 알리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사연을 먼저 읽자고 하신 건데 아니, 펜 붙이 기준에 대해서. 네, 아까 전에 뭐 그래서 팸이 뭐죠? 막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분의 고민까지 같이 해보자는 거죠. 네. 사실 여기 있는 세 사람도 펜부치 기준이 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알리님의 펜부치 기준은 뭐세요? 지금까지 부치만 사겨 오시지 않으셨는지 네. 거기서 이제 딱 원석 같은 부치만 골라낸 그 기준은 뭐셨나요? 근데 어떤 취향의 부치를 네. 만나서 뭐 이제 사귀고 하는 거랑 그 내가 팸이냐 부치냐는 또 다른 문제 아닌가요? 네, 음. 그렇죠. 음. 저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사귀는 부치가 사실은 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인생 마지막 부치는 팸일 것이다. 아 이거 너무 어렵게 얘기하셔서 네. 네, 조금 설명을 지금 해주신다면. 사귀고 있는 부치요? 네네. 그분은 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점이 외면이요, 내면이요? 내면? 본인이 부치 역할 하고 내면. 있다 지금. 네네. 그래서 어떤 연애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분의 어떤 부분이 팸 네. 같으신가요? 아니, 그분은 사실 팸인데 외양만 부치로 보이는 겉부 속팸, 거 속칭. 네. 사실 이 겉부 속팸 그것이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첫 번째 사연에서 네. 키가 크던 작던 팸은 공주입니다. 당신만의 공주가 될 수도 있죠. 요거를 보고 네. 부치도 공주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부치도 공주죠. 네, 부치도 공주죠. 부치 공주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것이 진정한 팸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팸은 공주는 아닌 거예요? 공주끼리 사랑하는 거죠. 근데 밖에서 볼 때는 그 팸을 공주라고 보겠지만 실질적 공주는 부치다. 그에게 사랑을 퍼붓는 것이 팸이다. 진정한 공주 사랑녀가 팸이다. 그렇군요. 모르겠어. 그냥 여기 사연 보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냥 좀 혼란에 갇힌 것 같은데. 그럼 이 세상에 사실 부치는 없는 건가요? 다 팸인가? 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다 부치다? 네. 조금 더 급진적인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 세상 모든 레즈는? 여성은? 레즈는? 레즈는 그렇게도 아니고 모두에게는 약간의 일말의 부치가 있는데 그 일말의 부치조차 없는 여성은 우리가 흔히 너무 해녀 같다. 우리가 쉽게 섞이지도 못할 만큼의 해녀들에게서는 그런 게 좀 느껴지기 어려운 것 같고 뭐 유부녀라도 사실 좀 부치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해녀 중에서도 부치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뭐 레즈에서는 당연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는 다 부친 거야? 아니요, 그렇진 않죠.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부치적 속성이 거의 모두에게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전면적으로 내세우며 살아가느냐의 그쵸.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걸 이제 조금 가라앉히고 더 큰 부치성을 이제 뽐내는 사람에게 끌리는 사람들이 팸인 걸까?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있긴 하잖아요. 진짜 해녀랑 있으면 팸도 결국 부치짓을 하고 있다. 진짜 해녀 친구들이랑 다니는 팸은 결국 그 안에서 그 여자 사람들의 무리 안에서 자신이 부치로를 수행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혼란스러워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맥락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부치성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부치가 어떻게 보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인 건가? 그 코어에. 네. 저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요. 네네네.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1년 동안. 개인 연구자 자격으로 여기 나오신 것 같은 느낌이. 네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부치는 여자를 웃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그것이 부치의 마음이다. 그럼 웃기려는 여자는 팸 탈락인가요? 웃기려는 여자가 음. 부치라는 거 아니에요? 웃기려는 그게 마음까지도 아니고 욕심이어야 돼. 아 욕심. 욕심. 웃기고야 말겠어. 하는. 내가 저 여자를 웃게 하고 싶다. 아, 웃게 해준다 이거를 약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거랑 이어지니까 그 우리가 아는 그 많은 팸 광대분들께서 굉장히 슬퍼하시겠는데. 당신들 사실 다 부치야. 아니 그 순간에는 이제 부치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아. 팸이지만. 또 다른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음. 근데 되게 유머랑 연결시키는 거 굉장히 새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 그럼 재미없으면 부치 탈락. 근데 재밌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욕심이에요. 그게 실제로 맞아요. 안 웃긴 사람이라도 맞아. 웃기고 싶은 욕심을 끝내 못 놓는 이 마음 한켠에 음. 자기가 진짜 재미없는 사람인 거 알지만 마음 그래도. 한켠에 그 욕심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모습이 슬퍼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부치인 것이죠. 그래서 알리님이 부치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알리님도 웃기고 싶은 어떤 욕심이 있으세요? 있죠, 당연히. 욕심은 많은 것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죠. 슬픈 부치가 여기 네, 있어요. 같아요. 아니 분명히 팸 당사자로 오셨는데. 그거 이렇게 부치 토크로.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다 혼란인 게 우리가 지금 팸 특집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의 애초 기획 의도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주제를 다뤄달라고 요청하신 청취자분의 의도는 이제 부치들아 팸 사랑에 대해서 논해라 라는 판을 깔아주는 것이 이 방송의 목적이었는데 이 까고 보니까 결국은 팸들이 자기 얘기하고 있고 팸들이 부치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장이 되었고 그러네. 네 그리고 좀 팸 당사자라고 모신 게스트가 지금 팸인지 부치인지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또 팸이 가시화가 안 되는 건가? 이게 또 다시 팸 혐오인 건가? 깊게 들어간다. 이렇게 아니야. 검열에 어. 검열을 하게 되네요. 근데 부치 얘기에도 사실 비슷하긴 해요. 그때 우리 부치 특집 했을 때도 약간 이런 비스무리한 혼란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약간 모호한 개념이기도 한데 근데 어떤 현상적으로 보면 되게 명확한데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되게 모호해지는 게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더 혼란에 빠지기 전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 익명님이 보내주셨고요. 제가 아는 영화과 부치가 들려준 팸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영화과 졸업작품 촬영 때 막판이 되면 다들 같이 날도 자주 새고 집에 들어가도 잠만 겨우 자고 나오기도 바빠서 며칠씩 같은 옷 입고 머리 떡지고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옷차림은 어느새 청바지에 티셔츠에 남방, 야상, 렌즈 빼고 다들 안경.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전형적인 영화과 학생 차림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늘 화장하고 깨끗이 차려입고 구두까지 신고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코르셋을 벗지 않는 여성이 과에 딱 둘 있었다고 합니다. 와. 놀랍게도 그 둘이 모두 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행동하더라는 과로 그렇다고 그들이 강철 체력이 아님에도 잠깐 여기서 끊고 이 지금 영화과 부치가 들려준 팸 전설에 대해서 여기서 저는 포인트가 이 팸들이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코르셋을 벗지 않은 이유에는 여기에 딱 둘 있었다라는 부분에 어떤 주안점이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명이 아니라 둘이라서 서로 하나였다면 경쟁했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흐트러지지 않았을 것 같아. 와. 쟤보다는 그래도 와, 근데 굉장히 신빙성이 있네요. 소름 돋는다. 날카롭다. 하나였다고 하면 그분의 그냥 어떤 그 팸성을 유지하려는 어떤 노력 자체에 어떤 인간 승리적 찬사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약간 경쟁적인 어떤 갇혀 이거 입음이 근데 아닌가? 여성 혐오 아니야? 아니 그 혼자 있더라도 꾸몄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단 이 영화과 부치가 들려준 팸 전설에는 어쩐지 그런 느낌이 이분들이 좀 더 이렇게 전설로서 남게 된 데는 이게 둘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작용하지 않았을까. 네, 일단 그 이 뒤에도 그 우려를 네네네. 해주시거든요. 네,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잘못 받아들여진 우려가 있는데요. 팸은 다 그래는 아니고 코르셋과 한몸인 듯 꾸밈을 놓지 않는 여성 중에는 팸이 많더라? 물음표?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한파에도 롱패딩이 아닌 모지 코트 차림, 소위 얼주코.
역시나 팸이더라고요. 코트에 앙고라 방울 달린 장갑, 목도리 털실로 뜬 모자 같은 여성성을 한층 더해주는 방한 액세서리로 무장을 했더라고요. 그렇구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네. 아무튼 팸 사랑 후치인 그 친구는 그런 꼿꼿함이 좋다고 하더이다. 아, 케일이세요? 그렇구나. 난 그러고 못 살아. 괄호에서 마지막에 난 그러고 못 살아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끝냈네요. 네. 네. 그렇죠. 어. 아 근데 이 얼주코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부치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아, 그렇게 그래요? 생각했어요. 그리고 왜냐면, 그분들은 심지어 장갑, 목도리, 탈실로 뜬 모자마저도 안 합니다. 안 하지. 폴라티만 입어. 나 부치 탈락. 나 팸인가 봐. 아 근데 이제 팸도 아니야 근데. 한반도의 한파가 예전보다 더 심해지면서 요즘은 사실 다 롱패딩 입어야 돼요. 팸이든 부치든 뭐든 간에 근데 뭐 젠더든 어쨌든 간에 다 입어야 되는데 코트를 입으려면 아래 위로 이제 내복 다 입고 그 그렇지. 뭐야 스타킹 그거 그 요새 신소재로 나온 거 그런 걸로 기모 들어간 거 이런 네, 걸로 그런 걸로 신고 이렇게 해야만 방안이 될 텐데 코트를 입으려면 아무래도 미적으로 코트가 더 예쁘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쵸.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고를 다 하는 거지. 근데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좀 멋있네요. 이런 꼿꼿함이. 네. 아니면 이 분의 사연은 또 거대한 어떤 전제가 있거든요. 어떤? 영화과 부치라는. 그러네. 그러니까 영화과 부치가 이 미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그려지는 레즈비언, 특히 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캐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혹은 윤희에게 또 해당할 수 있겠죠. 다 코트 입고 있잖아. 다 코트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러네. 패딩을 안 입네. 이 이게 사람들이. 잘못된 팸상인 거야. 아. 여성상. 그렇게 여자는 몸을 따시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모순되게도 몸을 따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을 약간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영화과 부치가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꼿꼿한 팸 당사자분이 전해주신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팸을 관찰한 어떤 영화과 부치의 증언을 이제 옮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박해일 부치거든요. 박해일이거든요, 말하자면. 완전. 지금 꼿꼿함이 좋다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나만의 스타일 같은 게 있나요? 코디 아이템이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예전에 얼주코였거든요. 아, 그래요? 한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얼주코였어요. 왠지 패딩 자체가 일단 지금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패딩 자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생겼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코트를 한창 모았었거든요. 그때 색깔이나 뭐 기장이나 어떤 라인이나 이런 게 다른 코트들이 여러 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쨌든 다 입으면서 돌려 입으면서 다니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얼주코였고 그럴 때마다 이제 몸에 열이 많은 척했다. 대박. 그리고 그 어릴 때는 어릴 때는 견딜만 했어. 진짜 실제로도. 근데 이제 더 이상 저도 견디지 못하고 롱패딩 입고 다닙니다. 그런 게 혹시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딱히 없으신가요? 네, 저는 팸이라서. 아 갑자기 오늘 팸 되셨어요? 네. 여기 보니까 난 무성향이야. 봤을 때. 저도 잘못 분류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게 제가 고수하는 어떤 그 뭐라고 하셨죠? 꾸밈? 그 제게 장신구가 들어오는 걸 참지 못하겠어요. 장신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귀걸이나 목걸이나? 네. 목걸이는 뭐 지금 제일 무던한 걸로 그냥 하나 한 거고. 그리고 네일을 한 손가락을 참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 팸인가? 라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절대 깁하지 않겠다는 의지. 아니 제가 아는 분 중에 또 네일아트 샵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레즈비언 분들 중에도 그리고 너무나 자유롭게 네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선언에 가깝지 않나요? 온몸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팸. 그래서 지금 그 정도의 꾸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리님은 계속 생각해 보건대 나는 팸이 아닌 것 같다. 라는 결론에 자꾸만 도달하고요, 많은. 네.
근데 전에 저희 부치 특집할 때도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우리 부치 탈락이라는 얘기만 했거든요. 우리 이러지 못하니까 부치 탈락이고 저러지 못하니까 부치 탈락이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어 이 방송이. 그러면 저희 지금 들어온 사연 중에 절반 조금 넘게 소개해봤는데 지금 약간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입은 것 같아가지고 네, 조금 쉬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조금 쉬다가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년 52주) 거의 주 1회 업로드하는 근면성실함. 구독자 1000명, 재생 요청수 100만회. 달성하고 싶은 퀴어 팟캐스트계의 핫루키. 지금이 제일 싸다. 시골지 퀴어지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를 진행해보세요. 퀴어 마을 게시판, 중간 광고, 영상 광고 및 게스트 출연 요청 5,000원부터. 자세한 사항은 시골지 퀴어지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세요.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엘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 네. 잠시 약간 혼란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앞에 녹음한 거에 대해서 이 지금 팬부츠란 무엇인가에 대한 도돌이표를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 저는 조금은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어쨌든 지금 팸 관련해서 저희가 사연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의 일단 팸이란 무엇인가, 팸튜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이렇게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어차피 이 개념에 대해서 님들도 혼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혼란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남은 사연들 소개하면서 네, 못다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대부분 자신의 닉네임을 다 익명으로 해주셨어요. 이게 팸티튜드 아닐까? 계속해서 지금 익명님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같은 분이 아니고 각자 다른 익명님들이라는 것을 네,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1, 익명 2 뭐 이런 번호를 식으로 매길까 해야 되나? 했는데 저도 네. 그것도 너무 이 선착순이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 다른 익명님의 사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여에서도 언젠가 지나가는 얘기로 나온 것 같은데요. 진정한 팸은 아무리 짧은 쇼컷을 해도 아무도 남자는커녕 부치로도 오해받지 않는다. 아무도 화장실에서 놀라지 않는다. 라는 오히려 거칠어 보이는 머리와 대조되어 여성성이 더 부각된다고나 할까요? 두상과 이어지는 등선, 목선이 이루는 부드러운 실루엣과 곡선 때문에 오히려 여성미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몸매나 체격만큼이나 몸가짐과 오라 때문이랄까? 고개를 가누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가요? 내리깎은 눈, 시선을 의식하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갸웃하는 모습. 심지어 있지도 않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눈을 든다면 당신은 팸 당첨. 와. 티읕.
그렇군요. 그 아무도 그러니까 음. 진정한 팸은 아무리 투블럭을 해도 막 삭발을 해도 아무도 남자라고 오해하긴커녕 부치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 네. 어떤- 동의합니다. 극단의 팸상을 이분이 그려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토론해 왔던 것이 완전 이 사연 하나로 싹 정리가 되어버리는. 그 절에 계신 비구니 분들을 보면은 그러네. 거의 팸이신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부치인 분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민머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팸으로 이제, 익힌다. 예, 아리따우시고 음. 그 뭔가 여성으로서 그냥 머리만 밀었을 뿐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되게 우리가 거칠게 이걸 분류할 때 펜부치를 분류할 때 머리 길이 가지고 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멋짤 펜도 있을 수 있고 먹인부도 있을 수 있다. 당연히. 그런데 이분이 묘사하는 게 약간 필요 이상으로 디테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엄청 약간 눈에 보이는 듯 그려주셨어요. 지금 뭐 두상과 이어지는 등선 이런 걸 묘사를 해주셨는데 이분은 뭐 팸이신지 부치이신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어떤 부분에서는 팸 당사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부치의 시선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엄청 약간 대상화하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알리님께서 부치들은 눈 뜨는 방법도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눈을 뜨나요? 부치들은 눈을 뜬다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선을 의식하면 이렇게 눈을 뜨는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전에 혹시 그 왜 일반 남성과 게이 남성의 차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외국인 남자분이 그 연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눈빛만 바뀌어요. 그것처럼 팸의 눈빛과 부치의 눈빛도 그 다른 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영상은 또 댓글에 보면은 사실은 게이와 비게이가 그렇게 다를 게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영상이다 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게이 친구들은 그걸 보고 또 깔깔깔깔 했는데 다르다면서 했는데 뭐 그런 의도가 있다고도 하던데 뭐 아까 말씀하신 눈 뜨는 거 제가 눈 뜨는 거라고 말했나요? 근데 어쨌든 표정 쓰는 게 다른 것 같긴 해요. 표정 쓰는 거. 네. 혹시 예시나 이런 걸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표정? 그냥 부치의 표정, 팸의 표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가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얼굴 근육 쓰는 방식이 좀 달라요. 의도가 달라요. 그 약간 웃는 때, 웃을 때를 예를 들자면 부치들은 약간 흐뭇하게 뭔지 알죠? 멋있는 미소를 지어야 되고 시익 네, 씩 이렇게 웃고 이제 호탕하게 하하하 허허허 이렇게 웃는다면 팸은 부치 좀 쌉스럽다. 팸은 이제 수줍게 웃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 놓고 팍 웃지 않는 그 똑같은 어떤 쌉스러움일지라도 그 아저씨로 가느냐 아줌마로 가느냐 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아저씨스러운 거 아줌마스러움. 반박하시나요 여기? 모르겠어요. 지금 또 제가 팸으로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면 반박을 드는데.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근데 저 표정 네. 쓰는 쓰는 게 다르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웃을 때를 예로 지훈님이 예로 들어주셨는데 혹시 다른 상황에서의 표정도 뭔가 다른 점이 있나요? 그냥 디폴트의 표정, 뭐 표정으로 있을 때도 팸과 부치는 좀 다를까요? 약간 그 뭔가 어필하고 싶은 자신의 어떤 캐릭터성이 다르니까 네, 거기서 네. 비롯된 어떤 기본 표정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골대녀 같은 거 보다가도 그분들 출연자분들을 함부로 그렇게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단정 짓는 것도 아니지만 그치, 우리끼리 하는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지만 거니까. 뭐 붙이다 이렇게 할 때 그 모먼트들이 저는 표정과 몸가짐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말하고 보니까 다시 부치 얘기
늘 죄송합니다. 하시던 대로 하면 네네네네. 이제. 그렇게 막 그렇게 자기 검열을 빡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약간 조금 나사를 풀고 얘기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엄청 신나서 자주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는 거 자체가 팸인가 봐요. 어떤 거를? 부치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부치 얘기를 지금 제가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계속 구분하려고 네. 하는 그게 게 맞다. 오늘 다시- 팸이 네, 주제라서. 팸이라는 아니야, 그 단지가 계속 아닐까. 해보세요. 다시 팸 팸인 당사자성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짧은 쇼컷을 해도 그냥 쇼컷도 팸이 하는 쇼컷이랑 부치가 하는 쇼컷이 잘 투블럭이나 이런 거 잘 안 하지 않아요? 쇼컷을 하더라도 팸들은 약간 그런 경우도 그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어떤 스타일링이 왜 제가 그 미용 앱으로 미용실에 가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머리 스타일을 이제 그 스타일리스트 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자료 사진을 찾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연예인 사진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활용하는 게 뭐냐면 일본 앱인데 일본 미용실 앱이에요. 거기에 이제 어떤 스타일이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돼 있어서 그걸 카테고리를 딱 찍으면 그거에 관련된 그 스타일이 쫙 나와요. 결국 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스타일 하는 방법이랑 뭐 어떤 얼굴형에 어울린다 이런 게 나오고 그 미용실 예약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전 그걸 사진 자료 모으는 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 들어가서 쇼트가 있고 베리 쇼트가 있어요. 그분이 여성으로 들어가서 쇼트, 베리 쇼트 여기서 이제 스타일을 찾는데 쇼트로 들어가면 분명 짧은 머리긴 한데 내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어떤 머리들이 짜라락 나와. 그런 것들이 저는 약간 팸의 머리 같다.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한때 그 고준이 머리가 그쵸. 유행했던 고준이 쇼컷. 그 귀를 파기는 파는데 미묘하게. 엄청나게 큰 귀걸이를 한다거나 버스 손잡이 같은 네, 그런 거. 그리고 살짝 컬이 들어가서 맞아. 엄청 여성스러운 그런 머리들이 있거든요. 그 처음에 이제 지금은 제가 한 미용실을 5년 동안 다니고 있어서 지금은 그럴 일이 없는데 한때 그냥 짧은 머리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보여주는 이제 룩북 이런 거에 다 보면은 뭐 여자 짧은 머리, 여자 한 그런 머리를 보여주는데 그거는 탈락. 맞아.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진짜 이제 미용실 가서 그때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상용화됐던 때도 아니고 해서 말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쇼컷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미용실 원장님들이 내가 아무리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도 결국 결과물로 내주는 게 서인형 머리예요. 뭔지 알겠어요. 버섯돌이 머리를 자꾸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그 스타일리스트 분들의 애정이 상당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짧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막 자꾸 이제 다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조금 더 짧게 해도 될 것 같아. 여기 조금 더 밀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그럼 너무 남자 머리 된다. 이렇게 괜찮은데요? 이렇게 해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고수해가지고 나를 서인형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사실 그걸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요. 그 스타일은 짧기에서 오는 게 아니야. 네. 맞아. 저는 그냥 남자 연예인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그냥 이거랑 똑같이 해달라고. 근데도 이제 한 몇 년 전에는 계속 진짜 이대로 똑같이 할까요? 진짜 이렇게 자를까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맞아. 여자는 아무리 머리가 짧아져도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상상했을 때. 그래서 사실 기사 같은데 보면 누구 쇼컷, 뭐 파격적 쇼컷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사실 고준이 쇼컷이야. 기만이지.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쇼컷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약간 바가지 머리, 뭐 샤기컷 이런 거에 가까웠다면 20살 때부터 이제 완전 점점 더 머리가 짧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 뭐 아이비리그 컷 이런 거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옷도 다 바꿔야 돼요. 맞아. 그게 머리 내가 이때까지 입어온 옷이랑 머리가 아예 이제 그러네. 안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그 스타일링을 한번 좀 천천히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팸이 쇼컷을 하는 경우도 똑같겠죠. 이 여기서 이제 완전 부치 느낌을 내려면 모든 걸 다 바꿔야 돼. 걸음걸이도 바꿔야 돼. 옷장을 다 바꿔야 돼. 그리고 부치들은 다 어깨를 이렇게 약간 말고 있거든요. 그것도 바꿔야 돼.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최근에 제 애인이 지적한 부치 특이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그 저희가 요즘 여자 농구를 즐겨 보잖아요. 네. 네. 여자 농구를 보는데 여자 농구 이제 선수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팬부치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나한테 얘기해 준 게 있어. 뭔데? 머리 길이랑 상관없이 팬부치 구별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 작전 타임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경기 중간에 이제 잠시 이제 감독이 불러가지고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해가지고 선수들이 이제 코트에서 다 벤치로 모여가지고 감독이 설명을 듣는데 이제 뛰다 왔으니까 되게 덥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유니폼으로 약간 부채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부치 선수들은 계속 이걸 오디오로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옷을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멱살을 잡고 멱살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자꾸 당겨. 아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딱히 이렇게 뭐가 달라붙거나 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항상 여유를 두려고 가슴 부분에 여유를 둬서 이 라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습관이 뭔지 있다. 알겠어. 그럼 팬분들은 손부채질을 하나요? 그렇거나 아니 가만히 있어 그냥 이게 얼음 주머니 대주고 하거든요. 이제 그 벤치 멤버들이 얼음 주머니 대주거나 이게 수건으로 땀 닦아주거나 하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듣고 이제 감독이 하는 말 이렇게 집중하고 듣고 있는데 부치 선수들은 이상하게 여기 이 가슴팍에 이 달라붙음을 자꾸 신경을 쓰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목하는 너다. 너도 그래라고 난 근데 한 번도 의식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자주 그런데요.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을 하고 신경을 쓴 적이 없는데 여기를 계속 이렇게 그러네. 이렇게 계속 한다. 저는 진짜 습관적으로 그래요. 거울 볼 때마다 머리 신경 쓰고 그리고 이제 가슴 티가 라인, 가슴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이걸 늘 체크를 하긴 해요.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부치들이 그렇죠. 모먼트들. 그리고 우리가 풋살할 때를 생각해봐. 우리도 그러고 있을걸? 완전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그걸 지적당하니까 굉장히 뭔가 웃기기도 하고 수치스럽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대한 비밀을 알아낸 거. 나도 몰랐던 나의 비밀을 알게 된 거야. 왜냐면 지하다님의 애인분은 여왕벌 뱀이기 때문에 그 연홍을 보는 이유가 부치를 보기 위해서인 사람이거든요. 그쵸. 제 애인은. 굉장히 신미안을 갖고 계신 분이기 그래서 그 때문에.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저게 부치 특이다라고 지적했던 게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 뭉갠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맞아. femtitude엔 없다. 맞아. 맞아요. 오히려 그 팸 쇼컷을 하신 분들은 위에 맞아. 짧거나 탱크탑 이런 거 입어요. 달라붙은 옷을 입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내가 왜 부치처럼 안 보이 이렇게 하면 약간 곤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네. 그 쇼컷도 라인이 더 드러나게 되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 거기다가 이제 팸 화장도 곁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진짜 부치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면. 네. 그리고 여기서 이 익명님이 남겨주신 문장 중에 또 웃긴 부분이 심지어 있지도 않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눈을 든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머리카락. 근데 머리카락 부치들도 많이 만지지 않나요? 그죠? 근데 약간 근데 그 느낌이 다른 네, 거지. 그러니까 부치들은 귀를 넘기지 않지. 구렛나루를 늘 이렇게 그래. 쓸어내리죠. 네, 쓸어내리는. 다운펌 해야 네. 되나?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여기를. 앞머리를 정돈하고 이게 다르죠. 이 방향이 다른 것 같아. 이게 뒤로 네. 넘기느냐? 네. 앞으로 밑으로 내리느냐? 이렇게 털거나 하느냐. 아. 그 저는 귀 뒤로 넘길 때가 진짜 손에 꼽거든요. 1년에. 근데 그때마다 늘 이제 게이 흉내 낼 때만 뒤로 넘기고 귀를 넘길 일이 없어요. 사실 뒤로 넘길 머리가 실제로 없기도 하고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팬분들은 이렇게 원래 넘길 머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타일에 약간 변화를 주고자 잠깐 짧은 머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손에 익은 습관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겠죠. 그쵸. 지금 이 순간에도 알리님은 귀 뒤로 나오고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자주 했나. 자주 하는 것 같아 근데. 팸 당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네. 그럼 마지막 사연이네요. 그 다음 사연 마지막 익명님 사연은 지윤님이 읽어주십시오. 네. 제가 아는 몇몇 팸들은 식당을 고르거나 할 때 자신이 직접 검색하지 않고 오늘 왠지 뭐가 땡기는데 라거나 이 근처에 이름이 뭐더라? 마라탕 잘하는 집 있다고 들었는데 하고 말할 뿐 후속 동작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네가 한번 찾아봐 하고 말로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저는 부치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알아서 검색하고 길을 안내하며 인간 GPS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가게에 들어가서도 직원에게 테이블이 있는지, 어디 앉으면 되는지, 왜 때문에 또 내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 팸이 어처구니 없기는 하지만 귀엽고 밉지 않은 걸 보니 어쩌면 나 부치인지도. 이 사연을 남기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진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몇몇 팸들, 여기 거론된 몇몇 팸들 분께서는 자신의 어떤 부치 파트너 혹은 부치 친구에게 약간 고기능 AI가 되기를 요구하는 거지. 어떤 내가 이런 단서를 주면 네가 알아서 그 결과를 나에게 출력해내라. 그런 느낌으로. 근데 저는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맛집을 고를 때는 저는 약간 맞추는 스타일이고 A는 좀 뭔가 걸리는 게 많고 꼭 그날 맛있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걸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가 먹고 싶은 거 뭔데 네가 찾아봐라, 네가 정해라 이렇게 결국 하게 돼서 결국에는 애인이 다 찾고 이렇게 하게 답답해서.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긴 제대로. 해요. 왜냐면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어. 그런 덤덤충이고 애인은 꼭 이제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 식도락 애인이니까. 그런 건 있지 않아요. 근데 메뉴는 팸이 정하게 하는데 뭔 메뉴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식당 구체적인 식당이나 이런 걸 정하는 거는 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한 식당을 다 까여요. 아, 네. 그러면은 님이 네. 기능이 떨어진 AI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게 제 음. 애인이 굉장히 그 후기나 뭐 리뷰, 뭐 주차장 여부 이런 것까지 분석이. 다 따지시기 때문에 뭐 그러면 본인 마음에 쏙 드는 가게로 정하시죠. 저는 이제 몸만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애티튜드인 거죠. 근데 또 그런 부분에서 그 순간 뭐 스위치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상황별로. 네, 네. 뭐 아. 그렇게 또 찾은 그 가게를 GPS처럼 들고 다니는 것도 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찾았으면 길이라도 네가 좀 안내해봐 이렇게 타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진짜 손가락 놓고 공주처럼 따라오기만 하는데 뭐 그게 언제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십시오 뭐 이렇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그냥 아. 공주인 거죠. 귀찮아 그냥 알아서 정해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식당 갔을 때의 애티튜드도 여기 이 사연에도 언급됐지만 가서 이제 테이블 있는지 어디 앉으면 되는지 이런 거 이제 말하고 가서 이제 어느 자리에 앉는지 이게 보통 벽 쪽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몸에 밴 부치들이 맞아요.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메뉴도 이렇게 펼쳐서 메뉴판을 어느 쪽을 정방향으로 놓느냐 이런 거랑 그리고 수저를 누가 깔고 물을 누가 가져오느냐 이런 거에서 조금 부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나. 약간 그게 드러날 때는 회식할 때 좀 그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애인이랑 있을 때는 주문한 건 사실 저 부끄러워하거든요. 왜 주문하는 게 부끄러워요? 약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음식을 먹으러 갔길래? 아니, 그런 거는 그렇진 부르는 않지. 거부터가 네. 부끄러운 진짜? 거죠. 네, 네. 그때 진짜 언니가 해줘 이렇게. 지은님의 이 방송하는 캐릭터를 봐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근데 회식할 때는 이모님 저희 뭐 이렇게 잘 하는데 사회적 역할 같은 거구나. 근데 뭔가 혼자 있거나 그 애인이랑 둘이 있을 때는 좀 그런 게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 회식할 때는 당연히 손가락을 저희 몇 명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죠 바로. 저 테이블 붙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거 그런 하는 것도 다 역할. 하고. 저희 의자 좀 빌려갈게요 이렇게 옆 테이블에 얘기하고 음. 그런 것까지. 근데 아무튼 이 익명님도 이런 팸들의 어떤 지시나 어떤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깔고 가는 거에 대해서 맞춰주고 있잖아요. 이러면 또 이제 이분 상대적 부치가 맞는 거죠. 그쵸. 어쩌면 나 부치인지도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속 동작이 없으면 팸인 거죠. 그러면 저가 팸이고 알리님이 이제 부치가 종종 되신다 이렇게 앞서 주장을 하셨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들어온 사연들을 모두 읽어보고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 또 이제 그래 우리가 직감했다시피 팸사랑 세레나데와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고 그냥 팸송이 돼버렸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 어. 지금 정해야 될 게 음. 제목을 바꿀지 아니면 팸 사랑에 관련한 얘기를 조금이라도 덧붙일지. 네.
후자가 좀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잔뜩 네. 사연 공모나 이런 거 할 때 네. 이 타이틀로 가겠다고 선언했고 네. 또 이제 리퀘스트 받은 게 딱 이 타이틀로 지정받아서 저희가 소화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나는 팸을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가 아, 첫 번째 궁금하고 난 이렇게까지 미친 팸마저 사랑해본 적 있다. 약간 미친 이런 팸?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랑하는 팸에게 한마디 한다면 뭐 이런 거? 뭐 또 우정의 어떤지. 무대야? 세레나데를 불러줘야 되니까. 그러네. 아니 근데 사실은 팸 사랑이라면 두 분이 하실 얘기가 많아야 되는 거의 아닌가요? 굉장히 의표를 찔러주셨는데 너희 왜 입 다물고 있느냐라고 약간 혼내셨고 이것이 네. 어쩌면 팸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맞는 말씀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말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지은님은 팸을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이런 거 얘기할 게 있습니까?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말하자면 옛날에는 이제 그 특정 팸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들려주고 이제 고백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네. 진짜 세레나데다. 네, 완전 세레나데죠. 그래서 성공한 적도 있었고 이제 그 곡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요나라 했던. 네,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노래를 만들지 못하는 이별 노래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팸을 위해 해본 거는 그 정도? 근데 인 것 본격 같고요. 진짜 팸사랑 세레나데를 부른 사람이잖아 이 사람. 오 이걸 이제 얘기하세요 왜? 근데 좀 이제 크고 나서는 노래를 많이 안 짓기도 했고 그리고 좀 뭔가 안정적인 연애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노래나 글로 뭔가 굳이 승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그냥 네네. 얘기하고 같이 있으면 되니까. 네, 둘과의 관계에서 완벽하니까 그래서 더 이상 노래를 만들지 않았던 것 같고 예전에는 그 사랑하는 나 자신 팸을 사랑하는 부치의 마음 요거에 완전 이제 취해 있는. 네, 완전 심취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걸 이제 점점점 덧붙이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오히려 저는 노래를 만들지 않는 일부러 만들지 않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한 상태인 거죠. 노래를 만들지 않는 부치가 건강한 부치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옛날에 난 옛날에 팸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언니 나 많이 자랐어. 어머. 언니 나 많이 컸어. 어머. 이런 느낌이 아닐까. 네. 그 시절을 거쳐왔다. 네. 팸을 위해 뭐까지 해봤냐? 지아다님은 얘기해 주시죠. 어릴 때는 진짜 쌉스러운 짓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것도 없고 기억나더라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일 텐데. 왜 얘기해줘. 근데 아직까지 좀 갖고 있는 저의 어떤 부치튜드 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맡으려고 하는 역할이란 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떤 거에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를 어쨌든 결정할 때 이건 약간 부치로서라기보단 T로서인 것 같은데 되게 현실적인 어떤 결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우유부단하면 팸이고 결단력 있으면 부치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거를 최종 결정을 토스 받으면은 그걸 어쨌든 나도 다시 토스하지 않고 내 선에서 어떻게 이걸 결정을 해서 그 답변을 들려주려고 하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결정했으면 그걸 어떻게든 뭐 수행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어떤 실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좀 맡으려고 하는 카드 그런 가진 게 있는 것 아버지처럼 같아요. 카드 가진 아버지처럼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의식하는 것 같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약간 기대받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거 아닐까? 뭔가 둘에게 있어서 어떤 현실적인 어떤 과제가 딱 생겼을 때 그걸 뭔가 도맡아서 팔을 걷어붙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라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은
물론 이제 그게 잘 되는지는 제인에게 물어봐야겠지만 일단 일단, 마인드는 그런 것 같다.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뭔가 둘한테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뭐 예를 들면 집에 갑자기 누수가 생겨서 그런 거. 집에 막 물이 새 어. 그러면은 부치나 팸이나 그 상황에 익숙치 않고 음, 모르거든요. 어떻게 맞아요. 해야 될지. 근데 부치는 일단 팔부터 걷어붙여. 일단 경비실에 전화를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방금 누수 예를 들어주셨는데 네. 실제로 저희 집 누수가 있었는데 아 진짜로? 제가 다 연락하고 어. 수리나 이런 거 하고 뭐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의논하는 거 제가 다 전담해서 맡았거든요. 팸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내가 그래서 연락했고 이거 언제 해준대라는 것만 보고하고 그런 거를 제가 연락이나 이런 뭐 협상하거나 하는 건 제가 했던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누수 사건 실제로 있었네요. 제가 굉장히 정확하게 네네네 들어버렸네. 완전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알리님은 네. 뭐 여자를 위해 이런 것까지 해봤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부치 호소녀시니까. 저 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은 제가 네. 전통적인 나 팸을 위해 여자를 위해 이런 것까지 해봤다 이런 거 있는데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옛날에 중학교 때 3년 내내 짝사랑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 집 앞에 맨날 찾아갔었어요. 그냥 왜? 그냥 보려고. 걔 집을 보려고. 집을 보려고 네. 애를 보려고가 아니고. 그래서 그냥 밑에서 보면은 그 집에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이런 걸 보기도 하고. 완전 로미오와 줄리엣 아니야? 아니에요. 완전 스토커예요. 그리고 학원에 마치면은 방향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래 잘 가 하고 헤어져서 각자 길로 가는 척 한 다음에 다시 따라갔어요. 눈에 안 띄게. 잘 들어가는지 네.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가 어디 사는지조차 나한테 얘기해 준 적도 없어. 근데 제가 한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쫓아갔기 때문에 그 집을 알아낸 거거든요. 이건 좀 무섭네요. 그거를 되게 오래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생긴 어떤 자기 만족감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쵸. 그런 어떤 순애보를 하는 나. 네. 부치들이 약간 부치 득순애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요? 부치를 많이 만나보셔서 그런가요? 어떤 내 여자를 위한 어쩌고 이런 거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그런 근데 태도일까요? 그 행위가 좀 고전적인 걸 선택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달까? 고전적 사랑을 한다. 노래를 지어준다든지 시를 써준다든지 한없이 기다린다든지 그런 영화를 거? 만든다든지. 네, 그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창작을 한 것들은 붙일 가능성이 높다. 뭐 편지를 쓴다든지. 근데 학창 시절 말씀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저는 저렇게 스토킹까지는 안 해봤는데 네. 마지막에 데려다 주는 건 항상 나여야 한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네요. 그치. 그 제가 제가 먼저 나를 데려다 주고 쟤를 집에 가도록 안녕하고 우리 집 앞에서 보내는 거는 뭔가 내 안에 어쩌고가 허용이 되지 않는. 내가 팸 되는 거니까. 안 돼 그건. 당시 그렇게는 생각 안 했지만 아무튼 내가 너희 집 앞에 데려다 주고 난 이제 혼자 집에 간다. 그리고 그 혼자 집에 가는 길을 굉장히 즐겼던 것 같아요. 약간 그 나의 어떤 그 아이에 대한 애정에 취해 있는 시간을 그때 보내는 거죠. 오늘 무사히 들어갔고 내일 또 보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집에 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팸이네요. 네. 오늘 부치 나와 계신가요? 이 자리에. 네. 아니 그러니까 언니가 차가 있어가지고 집 앞에 떨궈 놓고 내가 뭐 멀어지는 차를 쫓아갈 수 없잖아. 이건 근데 약간 어른 되고 나서 기동성 문제니까. 네. 근데 이제 똑같은 조건일 때는 아마 님이 데려다 주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그 언니가 다른 지역에 살았어가지고 내가 한번 이제 데려다 주겠다 이랬는데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데려다 주는 순간 차가 끊기거든. 그래서 자기한테 더 큰 일이 생기는 거지. 얘를 책임져야 돼. 재워야 되는. 네, 그래서 그냥 버스 정류장에 같이 기다려주고 요거까지는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제가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부치들은 이렇게까지 해봤다라고 하면서 이게 전부 다 사랑을 주는 행위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 부치들은 팸의 어떤 부분에서 사랑을 느끼거나 아니면 굉장히 사랑스럽다라고 느끼나요? 아 그렇게 쫓아가서 집에 데려다 주면서 거기에 근데 그 행위를 하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큰 것 같아요. 아 진짜? 나로 인해서 즐겁거나 뭐 안전하거나 어떤 류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에 애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완전히 기비네. 아니 그래서 진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여친을 데려다 주고 찜질방에서 잔 적도 왕왕 있었어요.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네. 완전히 기비네. 그때 이제 찜질방에서 씻고 딱 누웠을 때 혼자 누웠을 때 그 두근거리는 심장 이게 사랑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의 과업을 해냈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아 진짜. 근데 그거를 절대 이제 뭔가 생색을 내서 아 그렇지. 티를 내서는 안 돼.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거고 네. 이걸로 네가 즐겁다면 좋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 너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도 안 되는 맞아. 거거든요. 싫어 그건. 뭔지 당연하게 아시겠어요? 받아줬으면 좋겠는. 음. 근데 진짜 당연하게 그냥 싹 없어지면은 그것대로 약간 섭섭하게 느끼는. 그거는 그래. 그건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아무튼 기본적인 태도가 좀 그런 것 같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 표현을 그 깁탱 얘기할 때도 거의 비슷하게 듣는 것 같아요. 손가락에 성감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 그렇지. 그런 질문 안 받아보셨나요? 그렇지. 뭐가 즐거운 거야?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찌릿찌릿하지 않나요? 기쁨을 주는 거에 쾌감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쾌감을 내가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 자체에 어떤 기쁨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러니까 그 상대가 느끼는 것과 동일한 그런 성감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다른 종류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도 해주면서 졌지 않나요? 나도 같이.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1차원적인 어떤 감각은 조금 다른 감각으로 즐기고 있다. 뭐 그거야 당연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 더 기버구나. 예전에 우리 술자리에서도 얘기 한번 했었는데 이 주디오님이 굉장히 뜨겁게 얘기하셨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치는 그러니까 내가 왜 남자가 아니지? 나 어쨌든 약간 여성성에서 벗어난 어떤 자신을 추구하면서 그 약간 반대항에 있는 여성을 좋아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단 말이에요. 나는 여자로서 나를 생각하지 않고 여자한 사람을 좋아한다. 라는 건 굉장히 설명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쵸. 근데 왜 팸들은 남자라는 존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같은 여성을 좋아하는가?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팸은 그런 어떤 소위 남성스러운 여성들에 대한 애정이 왜 있는 것일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끼리 답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저희는 가끔 신비로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저희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축복받은 일이긴 한데 그렇긴 한데 약간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맞아. 그러니까 뭔가 공격적으로 부치부치를 외치는 여성을 볼 때 약간 경외감도 있으면서 약간 무서움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 왜 이렇게 부르짖는 거지 우리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맞아요. 왜 그런 걸까? 그 남자가 잘못한 걸까? 그 사람들한테? 그냥 진짜 남자는 또 싫은 그런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러니까 그 진짜 남자들이 진짜 잘못을 한번 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만난 팬분들은 좀 거의 바이였던 적이 많아가지고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꼭 여자여야 된단 말이지. 그게 되게 신기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는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부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차이가 뭘까? 음. 남자와 부치의 차이. 맞아. 머리카락을 오래도록 빗어주지 않는다는 점일까? 이렇게 솥다자를 인용하는. 아니면 수치구멍에 있는 머리카락을 치워주지 않는다는 점이 남자로서 탈락인 걸까? 그러니까 그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혹시 알리님은 어떤 답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렇게 부치만 만나오신 그러니까 거죠? 남자가 아닌 부치가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란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 근데 팬분들도 다 다르겠죠. 뭐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랄까? 그냥 얘기해 저는 주신다면 그 비슷한 맥락에서 팬부치가 성별 이분법적이다라는 거에 또 반박하고 싶은 게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치는 절대 남자랑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럼? 비교항도 아닌 비교항도 유사한 아닌데? 존재가 아니다. 어떤 남자가 부치를 대체할 수 있어? 그런 어.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지금. 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죠. 네, 알리님 입장에서는 그 둘은 네. 그래서 그 예전에 네가 남자였으면 사귀었을 텐데라는 말들을 부치가 많이 듣는다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가 만나는 부치가 남자였으면 난 안 만났을 것 같거든요. 완전 반대인 거네 해녀랑. 이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이 해녀랑 팸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포인트에서 확 깔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가 다르네. 너가 남자였으면 사귀었을 텐데 대 너가 남자였으면 안 절대 사귀었을 텐데. 안 사귀었을 텐데. 그리고 남성에게 어떤 매력을 느낄 때도 그 사람이 소위 남성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남성들에게는 별로 끌리지 않고 오히려 좀 조곤조곤 말도 네. 잘 통하고 그런 남성성이 없는 남성들에게 소위 말하는 끌리는 여성성이 편이고. 좀 네. 두드러진 남성들. 여자들 가득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고 잘 놀고 응, 섞여서 응, 응. 놀고 그 차이가 뭘까? 행님 이러는 남자 탈락. 네네. 달라. 바로 지금 0.1초 만에 반응이 튀어나오셨는데 그 보통 일반 사회에서는 우리 같이 머리 짧고 약간 이렇게 여성적이지 못하게 행동하는 소위 그런 부치들을 보고 약간 남자같이 행동한다, 남자 따라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저도 어쨌든 그 우리 이 소사이어티 안에서도 남성성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부치가. 그래서 남자를 어떤 대체하는 존재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예전에 해녀를 사귀었을 때도 내가 남자의 대용품이라는 의식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그 청소년기에 만났던 이제 해녀 여친들에게는 할 때 오히려 저의 어떤 저를 맨박스에 싹 가둬가지고 어떤 남성으로서 이렇게 남성적으로 보일 만한 어떤 부분을 좀 도드라지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목소리를 좀 더 낮게 낸다거나 아니면 뭐 말투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걸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은. 말투라면 남자애들 그런 짜증나는 남성성 말고 쌤 그런 짜증나는 남성성 말고 이런 거 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거 약간 그러니까 해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자를 연기하려고 노력한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웃기게 표현됐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근데 그거를 목표로 삼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남자를 왜 안 좋아하고 남자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걸까라는 부분에 오히려 더 의문이 갔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제아다님이 연기하셨던 남자스러움이 뭐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종의 뭐 다이닝 이런 데 데려가고 파인다이닝 데려가고 벤츠 몰고 이런 거 팔자걸음. 진짜 아니 너무 모르겠어서 시계. 그래. 약간 제가 목표로 했던 남성상을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순정 만화에 나온 남자 주인공 느낌 뭔지 알겠어요? 걔네들이 뭘 하죠? 걔네들이 다정다감하죠. 내 여자에게. 그리고 이것저것 잘하죠. 이것저것 잘하고 만능이고 유능 다정캐죠. 약간 그런 걸 추구했던
그 것 같습니다. 여자애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야구 연습을 하고 H2네. 그런 거.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체육 시간에 그런 걸 잘하는 걸 어필하는 거, 그런 거는 의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땀 흘리기, 땀 닦기, 그러고 이렇게 포카리 세트 마시기, 앞서풀 이렇게 흔들기. 그렇지. 가슴 안 드러나게 앞서풀 흔들기, 오케이. 그런 거.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팸을 상대로 정말 지랄 발광쇼를 많이 했네. 그래 팸한테만 무섭다고 할 게 아니고. 그러네. 우리 나름대로 뭔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다. 음침하고 진짜 스토킹하고 필연적으로 그리고 짝사랑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치들의 청소년 연기라고 하면요. 그쵸. 그래서 그 음침함으로 대표되는 어떤 속성이 그때 굉장히 성장하지 않나. 맞아. 없을 수가 없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걔 이름만 공책에 100번 쓰고 뭐 아마 그런 것도 했을 거야. 데스노트 같잖아. 이거 깜지 만들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어쨌든 팸사랑 세레나데를 해달라라는 요청에 네. 저희가 잘 부응을 했을까? 부응을 지금 했을지. 거기 가닥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그래요? 분 얘기 비로소, 듣다 보니까. 비로소. 네. 이거 약간 세레나데 듣는 기분이신가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좀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평소에 어떤 억울함이 있으셨는지. 팸의 한이 있나요? 뭐 한이 있다라고 규정되는 것부터 이제 억울한데 팬만 그러냐 싶은 거죠. 부치도 한 음침함 하는데 하고 있다. 음침함 그 자체죠. 그래서 끼리끼리 잘 만났다. 네. 결국에는 다 끼리끼리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꾸밈에 대한 것도 약간 빡세게 꾸미는 부치들은 보면 또 빡세게 꾸미는 팸들을 만나고 수더분 부치들은 수더분 팸들을 만나고 중간에서 그 만나고. 코드가 맞는 뭐 여자들끼리 만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청바지 팸은 청바지 부치를 만나고 모나미 팸은 모나미 부치를 만난다. 뭐 네. 팸투팸 B2B 또 그럴 것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팸부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세상에 팸투팸과 B2B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팸의 스펙트럼이나 부치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올바른 말을 하려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또 입이 싸 얼어버리네. PC한 말을 딱 그런데, 하려고 각 잡으니까. 스펙트럼이 넓고 그렇죠. 네, 딱 정해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팸도 부치고 부치도 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데 네. 중국집에 6명의 레즈비언과 유사 레즈비언이 갔단 말이죠. 네네. 근데 거기서 다 간짜장이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2명씩 그 간짜장을. 2인 1가 간짜장을 하기로 했는데 간짜장이 나왔는데 둘 중에 상대적 부치가 그 간짜장을 비비고 있더라. 그래서 알고 봤더니가 아니고 그래서 봤더니 저와 제 애인은 둘 다 팸이었다. 남이 비벼주는 거 이렇게 둘다안 기다리고 비비고 있더라. 있어. 네, 팸투팸으로 판명이 그 자리에서 난 것이죠. 그러니까 A님이래. 알리님의 A는 부치인 줄 알았는데 그도 팸이었다. 뭐 그렇더라고요. 아까 초장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겉부속 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놀라운 결과는 아닐지도. 그렇지도. 근데 이제 알리님의 혼란은 정리가 됐을지도. 내가 그럴지도. 부치가 아닐까라고 아까 완전 초장부터 걱정을 하셨는데 팸이셨다. 간짜장에 서 있어서까지. 팸투팸 커플이었다. 축하합니다. 근데 알리님 이때까지 부치만 사귀어오시지 않으셨나요? 네, 부치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만났죠. 부치라고 주장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도 알고 보면 다 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 안에서는? 근데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역할에 갇히지 않게 해주는 애인이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지속하기에. 그 부치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팸처럼 되는 걸 극도로 거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는 게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결국엔 지속이 안 됐고 어쨌든 연기를 서로 요구당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다.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사실 뭐 사람들이 하도 부치라고 하니까 그래 나 부치다 시골집 키웠지도 부치 팟캐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제 안에 소녀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얘기해도 그냥 농담인 줄로만 알아서 공주부치라는 게 밈이다라고. 네, 그렇죠. 그냥 농담인 줄로만 아는데 실제로 공주라는 점을 이번 에피소드에서 해방 해방 공주의 방. 해방되자. 갑자기 운동구호로 끝나버리는 fem사랑 세레나데였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검열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셋 다 지금 눈동자가 계속 흔들려. 눈동자가 계속 흔들리고 이 말 해도 돼? 이 말 해도 돼를 서로에게 자꾸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팸에 진행하고 대해서 있는. 얘기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 사실 부치에게 감히 팸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부담감이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맞아. 부치인 거는 명확하고 명징한데 부치가 아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냥 어렵고 힘든 주제였지만 어쨌든 리퀘스트에 충실히 응해서 최선을 다해보았습니다. 진짜 최선을 네네. 다했어. 다행이다. 우리 그래도 이거 하고 쉴 수 있다. 아, 한 달 그렇다. 동안. 이게 마지막 시즌 1 마지막 방송이란 게 굉장하네요. 조금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뒤늦게 드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죠. 청취자들을 향한 조심스럽다. 네,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그렇죠. 네, 세레나데를 부르며 그 사연 보내주신 분들 덕분에 네 그나마 그래도 수월하게 말을 이어갈 수 있었지 않나 싶고요. 네 뒤늦게지만 사연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방송 마무리 슬슬 하면서 그 저희 주제 사연 말고 별도로 들어온 사연이 하나 있어서 이걸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구글 폼 청취자 소식에 청취지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쥐읒 쥐하다님. 또 제대로 적어주신 감동적인 시작. 이번에 어떤 계기로 여자친구와 부산 여행을 가게 되었는습니다. 뭔가 이 문장을 마무리하실 때 고민이 있으셨나 봐요. 네. 34화 부산 여행지 소개편에서 다뤄주신 내용 길잡이 삼아 놀다 오려고요. 근데 여자친구가 그 어디더라? 홍석천? 거기 가자는데 허심청 얘기하는 거 맞겠죠? 크크. 홍석천이요? 근데 허심청을 홍석천을 약간 이 뭐지 자음이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자음이 같네. 자음이 같네. 자음이 같네. 홍성학적으로 소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홍석천과 허심청을 헷갈리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은근히 이게 뭔가 되게 설득력 있어. 되게 잘 짜여진 서방이라고 할까? 서방 단어라고 할까? 그리고 천으로 끝나는 게 어쩐지 온천 같기도 해요. 네네네. 허심청이 맞겠죠, 아무래도. 부산에 홍석천은 제가 알기로는 없기 때문에. 네. 근데 홍석천으로 한번 가면 허심청으로 가기가 되게 어렵다. 진짜. 네. 가물가물해져요. 그러네. 네, 허심청이. 너무 그래, 어려운 홍석천이 훨씬 더 입에 붙고 기억하기 쉽다. 네. 그럼 허심청이 이걸로 이름을 바꿔보라고 제의를 해볼까요? 아니면 이제 레즈비언 커플이 허심청을 이용할 때는 홍석천에 갔다 이렇게 서방을 하는 게 어떨까? 왜 허심청을 서방하는 거야? 레즈비언 커플을 서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허심청 관계 뭐 엄청난 일이라고. 아니 그 왜 헤테로 커플은 안에서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홍석천. 심통이 날 수도 있으니까. 헤테로 애들이 심통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허심청 같이 갔다고 하면 홍석천 같다고 얘네들을 키우니까 홍석천 같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치. 그렇구나. 아무튼 A분에게 좀 정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할수록 웃겨서 사연 보내보아요. 감사합니다. 알짜배기 퀴어 생활정보방송 시퀴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괄호하시고 당분간 부산에 놀러갈 기회가 많을 것 같아 언젠가 홍예당에도 놀러가 보려고요. 화이팅! 네. 괄호 닫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천
저희 이번 방송 조금 긴장하면서 계속 있었는데 이 홍석천으로 빵 터져가지고 긴장이 다 풀렸다. 그리고 네. 알짜배기 퀴어 생활정보 방송이라고 불러주신 것도 굉장히 정확하다. 우리가 부산 키역의 생생정보통 이런 건가? 오. 그쵸. 더 유용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네, 시즌 2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소개도 드리겠습니다. 49회 퀴어 코미디 모임 KK의 오도로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안돼 점점 괄호 돼요 유유. 조금 어떤 분열적인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자분열적. 네. 팸 특징이죠. 팬이신가요? 오도로님? 몰라요. 음. 매일 출근길을 함께했는데 다음 달은 출근길이 심심하겠어요. 그렇지만 휴식 후에 두 분이 더 재밌게, 더 오래 치키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1년 넘게 주 1회 방송이라니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리스펙하고요. 고맙습니다. 푹 쉬고 오시길 이렇게 응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도 고맙습니다. 네. 그 출근길에 이제 심심해지실 거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 게 재밌었던 부분을 다시 돌려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직 안 들은 부분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후원을 열고 나서 1월달 후원자 분들을 샤라웃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팟빵 에피소드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47회 쥐들은 따로 자란다 편에 한톨의 담밤님이 후원해주셨고요. 48회 나 게이슴에 감사하오 편에 말랑입니다 님이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톨의 담밤님은 지난번에 저희한테 소녀는 따로 자란다 이걸로 해달라고. 이제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도 하셨고 그 이후에 저희 방송이 나간 다음에도 이거 리퀘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댓글과 함께 후원 창구가 따로 없느냐 이런 것까지 물어봐 주셨던 분인데 저희가 이 후원 시스템을 열자마자 네, 이 편에 진짜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48회에 후원해주신 말랑입니다님은 이분 그분 아니신가 싶은데요. 그 퀴어 팟캐스트 중에 이쪽이야라고 되게 재밌는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이반지아님도 한 두어 번 출연하셨던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 호스트 분이 아니신가 싶은데 아니라면 죄송하고 네 아니라면 죄송하고 다른 의미로 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맞다면 굉장히 저도 팟캐스트 즐겁게 들었고 저희 팟캐스트 후원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그 저희 팟빵 에피소드 후원 말고도 계좌로도 후원 루트를 열었는데 거기로도 지금 그 두 분이 후원을 해주셨네요. 시키치 수호천사님과 오도로님 방금 댓글을 남겨주신 두 분께서 계좌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번 화를 마지막으로 2월 한 달간 쉬다가 올 예정이고요. 3월 첫 번째 방송은 댓글 사랑방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듣고 남겨주신 댓글을 전부 모아서 읽고 그걸로만 방송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해주실 거는 저희가 이때까지 열심히 했던 50회 열심히 들어주시고 다시 들어주시고 요 부분이 재밌었다. 요 내용으로 사연같이 댓글을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쉬다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골지 퀴었지? 였습니다. 안녕. 안녕.